금주에 이제 완전하게 우리 윤석열 후보의 말하자면 정치적인 활동 공간이 그야말로 연령대, 지역, 그 다음에 메시지의 뭐 외교, 안보,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국정운영 방향, 다양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0일 이후로 지금 이 공표된 여론조사, 10일 그러니까 10일 이후에 조사된 여론조사입니다. 제가 말씀을 조금 헷갈리게 했는데 10일 이후 그러니까 10일 이후에 실제로 진행된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다자 구도든 양자 구도든 무조건 다 이긴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 새롭게 나와 있는 여론조사가 뭐냐면요. UPI 조사가 지금 새롭게 나와 있어요. UPI 뉴스에서 이 조사한 건데요. 여기에서는 리서치 뷰에 의뢰해서 공동으로 조사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비교해 드리는 네 군데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리서치 뷰하고 UPI 조사를 보니까 이 기간은 언제냐면요. 지금 11일, 12일, 13일 3일간이고 ARS 자동 응답 조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화, 수, 목 어제까지 조사한 거예요. 이걸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42, 민주당 이재명이 36, 안철수 12, 그 다음에 심상정 3입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요. 지난 12월 말에 39, 그 다음에 또 떨어져서 1월 첫째 주에 38 하다가 4%로 급등했어요. 그래서 42로 올라섰고 그러면 10월 달에 말이죠. UPI 조사에서 47이기 때문에 이제 5%만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파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에는요. 하락 추세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번에 36이 됐는데 12월 중에는 말 중에는 42였습니다. 그러다가 1월 첫째 주에는 41, 이번 주 36, 그래서 5%나 빠졌어요. 자, 이걸 보면 10월 달에 최저치인데요. UPI 조사에서 33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주 중에는 이거 틀림없이 빠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12월 말에 8에서 1월 첫째 주 13, 둘째 주 12, 1%가 빠져서 거의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단일화가 돼가지고 양자 대결할 때 윤석열 후보로 양자 대결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48대 42로 이기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로 단일화됐을 경우에는 51대 38로 이기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20대 30대에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20대의 경우에는요. 전주 대비 19%가 급등을 해서 47%, 30대에서도 12%가 올라가서 39%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안철수 후보도 20대 30대에서요. 지금 많이 올라가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60%를 20대 그래서 이재명 20%를 압도하고 있고 30대에서도 59% 이재명을 30% 그래서 200 정도 앞섭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윤석열 후보의 강한 반등이 눈에 이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네 군데 여론조사를 보면요. 우선 이 쿠키, 이 한길 리서치인데요. 8, 9, 13일간 조사한 걸 보니까 윤석열 38, 이재명 35.3, 안철수 11. 그래서 다자구도에서도 1등이에요. 압도적으로. 그리고 양자 대결에 있어서 윤석열이 45, 이재명 38, 7%포인트 정도나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요.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예요. 10일, 11일 이틀간 조사한 건데 이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다자구도에서도 윤석열이 이깁니다. 39.2, 이재명 36.9, 그 다음에 안철수 12.2입니다. 그리고 단일화됐을 때도요. 윤석열 43.6, 그 다음에 이재명 38.1입니다. 그리고 안철수도 똑같이 이겨요. 42.3 대 33.2. 자, 그 다음에요. 어제 제가 보도해드린 MBC 뉴스, MBC의 100분 토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거는 날짜가 11일, 12일입니다. 이 조사를 보면 다자구도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압도합니다. 38.8 대 32.8, 안철수 12.1이고요.
이 단일화됐을 때도 윤석열이 이깁니다. 46대 38.5. 그리고 안철수도 당연히 이깁니다. 47.3대 33.8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여론조사, 지금 제가 4군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금주 월요일부터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이 4개 모두 윤석열, 다자, 양자 다 이기고요. 단일화됐을 때 안철수든 윤석열이든 모두 다 이긴다. 그리고 특색 중에 하나는 20대와 30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폭발적으로 급등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취약지대로 알려져 있던 2030이 다시 이제 우리 집도끼로 지금 돌아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2030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말하자면 소통 공간을 늘려준다는 측면에서 윤석열 유튜브 적극적으로 이 구독을 이 자녀분들에게 또 손자, 손녀, 며느리, 딸 전부 다 좀 구독을, 윤석열 후보 유튜브 구독을 적극 권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지금 악화되고 있는데, 북한에서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국에 대한 강한 반박 입장문을 내놨는데, 이 매체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내용을 보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건 기록용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일단 보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는 발표를 했는데, 이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게재를 안 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지금 미국하고 잘못 붙으면 이거 김정은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김정은의 이미지 실추 가능성을 예상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무기만 이렇게 자꾸 개발해가지고 미국하고 싸우려고 그러냐, 이런 또 이 불만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대내외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현재로서는 일단 내부 노동신문에는 보도하지 않고 있다. 이걸로 보면 상당한 수위를 조절하고 있고, 아직은 지금 미국 내에서 지금 반응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같이 맞강으로 나가기에는 김정은이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메시지를 보면요, 지금 미국의 제재 조치, 계속해서 미국이 독자적인 측면에서의 제재 조치, 독자적인 차원의, 그 다음에 유엔 차원의 제재 조치를 지금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해서 바로 하루 만에 지금 강한 이렇게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발표하고 있느냐면, 더욱 강력하고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이 합법적 자위권을 문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이다. 강도적 논리다. 그리고 국방 방위력 강화는 국가의 합법적 권리다. 이런 요지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북한의 입장을 조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정당한 해당 활동을 안보리에 끌고 가 비난소동을 벌리다 못해 단독 제재까지 발동하면서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 미국이 기어코 이런 식의 대결적 자세를 취해 나간다면 우리는 더욱더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우리의 합법적인 자국권 행사를 문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로 되며 강도적 논리다. 이것은 현비 행정부가 말로는 외교와 대화를 떠들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대조선 고립 압살 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방력, 국가 방위력 증가는 강화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고 우리는 정정당당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 진행한 신형 무기 개발 사업은 국가 방위력을 현대화하기 위한 활동일 뿐 특정한 나라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그로하여 주변 나라들의 안전에 우해를 끼친 것도 전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굉장히 말이 순수해요. 그냥 북한이 통상적으로 하는 기본 라인에 따라서 미국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상당히 지금 겁을 먹고 있고 수위를 조절하는 측면이 수위를 조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대화만을 계속 주장을 하다가 이제 거의 1년이 다 가까웠는데 거의 집권 1년 만에 처음으로 제재라고 하는 채찍을 들고 섰어요. 여기서 바이든하고 바로 맞대려기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만큼 대내적인 거의 취약점이 크다는 겁니다. 코로나, 그 다음에 경제 붕괴, 이런 걸로 인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현재 이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지금 바이든이 지지율이 지금 뭐 30%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 만회를 위해서 바이든이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 카드로 일변도로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3, 4월 되면 한미연합훈련도 또 실시되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이 강화되는 그런 이 명분,
빌미를 주고 싶지 않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수위를 굉장히 낮게 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국방력 강화 사업은 뭐냐면 작년 1월에 8차 당 대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 발표한 가운데 5개 핵심 과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극초음속 이 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4개는 뭐냐? 첫째가 극초음속이고요. 5대 과업이. 하나는 초대형 핵탄두를 생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15,000km 사정권 안에 타격 명중률을 제고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수중 및 지상 고체 발동기 ICBM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핵 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의 보유, 즉 SLBM 개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중에 이제 하나를 가지고 지금 최근에 강력 시험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몇 번 더 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 얘기는 이제 실전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북한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미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께 제가 어젯밤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12일 날 미 재무부가 북한 6명, 그 다음에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업 그 다음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제재 리스트에 올렸고요. 이 제재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 소집을 추진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제재 조치입니다. 대부분이 북한 요원들의 경우에는 국방과학원 소속 연구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미국은 다자적 차원의 제재뿐만 아니라 양자 차원의 제재도 하고 있고 안보리 이사국은 물론이고 비상임 이사국 그리고 또 미국의 우방들하고요 별도의 또 이 공동 성명을 통해서 북한을 또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또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또 의회는 의회대로 지금 이 북한의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호전성 경고하는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촉구하는 그런 여론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만 하더라도요 이 상원 외교위에서 이 미 국무부의 제재정책 조정관 지명자 인준청문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주일비 대사를 지냈던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지금 북한의 호전성이 재발하는 것을 보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겨우 한 조각의 제재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더 강한 제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미조야로부터 강한 제재, 압박을 촉구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안보리는 안보리대로 굉장한 이제 조치를 취할 그런 지금 상황에 있고 특히 미 국무장관 블링컨 장관도요 직접 말하자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적절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지난 12일 날 입장을 발표했는데 13일에도요 이런 북한의 이러한 조치 이렇게 직접 얘기했어요. 미국의 MSNBC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굿모닝에 출연해서요. 몇 달 전 우리는 북한과 함께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낼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알기 위해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북한이 관여할 준비가 돼 있는지 기다렸다. 그렇지만은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그러한 제안에 대한 응답이 없었을 뿐 아니라 최근 몇 주간 새로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 이는 심하게 안정을 해치는 것이며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대한민국 청와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십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미북 대화, 남북 대화 타령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이죠.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일체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고 외교부와 통일원의 경우에는 미 정부가 작업에 따라서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눈평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아주 소극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입장을 지지한다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특히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미국의 제재 조치라고 하는 것은 제재 대화는 열려 있지만은 제재는 비핵화를 위해서 한다. 이러한 미국의 기존 입장 일관되게 밝혀왔기 때문에 그 입장에 따라서 취한 조치일 뿐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청와대 그다음에 행정부 운영 방향 맞다. 이러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에 내홍을 겪은 이후로 확 달라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메시지가 간결하다. 그 다음에 메시지가 굉장히 빠르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임팩트가 크다. 그 다음에는 이준석 대표와 이 공동 보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청전 보좌역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서 전에는요, 말하자면 이 원로, 이 무게 있는 뭐 총괄, 그 다음에 상임, 공동 이런 위원장들의 입김이 굉장히 컸는데 이것이 싹 다 없어지고 젊은 층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맨 먼저 쓴소리를 받아보고 이거를 행보에 반영하는 이러한 이 본격, 말하자면 행보의 근본적, 즉 외형적, 그 다음에 내형적,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대대적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이죠. 지금 정책본부 소속의 청년보좌역 3명이서 실명으로 말이죠. 페북에 공동 입장문을 내놔가지고 윤석열과 이준석은 투스톤이다. 반드시 하나로 뭉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 만약에 둘 중 하나가 사라지면은 불은 피울 수 없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입장문 제목은 말이죠. 제목은 저를 포함한 정책본부 청년보좌역 3명이 정권교체를 위해 윤석열 후보님께 드리는 제언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요, 정권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어떤 깔끔한 아이디어를 내놓는지 우리도 이 청년들에게 힘을 좀 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갈등 끝에 2개의 돌은 드디어 함께 불을 지폈다. 만약 2개의 돌이 세게 부딪힌다면 그 불은 끌 수 없다. 모든 것을 태운 채 우리의 모든 희망과 가치를 빼앗아 갈 것이다. 그리고 둘이 힘을 합칠 때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러면서요, 윤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 나라를 살리기 위해, 피해자가 된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전국 곳곳을 뛰어다니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세대 포이론을 통해 기존의 장년 지지층과 신지지층인 2030 세대를 결합해 청년 세대와 장년 세대를 이어주는 단단하고 효율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원팀으로서 윤 후보의 능동적이고 강인한 모습과 이 대표의 신속하고 솔직한 모습은 필히 청년과 장년 세대 그리고 국민 모두를 설득하고 매료를 시킬 수 있다. 분열은 모닥불에 물을 부어 작은 희망의 불씨조차 남지 않게끔 할 것이고, 다툼은 불꽃을 더욱 사방으로 튀게 하여 모든 희망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윤 후보와 이 대표가 서로 함께할 때, 우리 서로가 서로를 지킬 때 비로소 모두가 빛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자. 굉장히 간결하면서도요, 뭐라 그럴까요? 전달하고 싶어하는 이 메시지가 상당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일 대우, 그러죠? 단일 대우. 그리고 타공이 많으면 하늘로 간다는 우리가 흔한 주변의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 후보는 말이죠, 이런 청년들의 의견을 매일 아침 7시 전후로 전달받는 상황 보고서를 통해서 이거를 직접 검토하고 이 행보에 많이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일반적 이재명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친형 강제 입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요, 최근에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자를 써서 아주 유명해진 변호사, 장영하 변호사죠. 이 김부선 이 변호도 했고, 이 변호사인데, 그 다음에 이제 박철민 변호, 이 조폭, 그러니까 이준석, 이 조폭 이준석입니다. 조폭 이준석이가 마지막에 이재명한테 한 뭐 20억 정도 줬다라고 하는 폭로를 한 박철민 조폭을 변호하는 사람이 장영하 변호사예요. 이 장영하 변호사가 굿바이 이재명을 써가지고, 이 굿바이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의 실체가 다 드러나 있어. 비리 의혹. 자, 그런데 이재명, 말하자면 이 저격 선수죠. 이 장영하 변호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바로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기자회견인데요.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분당구 보건소장에게 친형의 강제 입원을 수차례 지시했고, 또 이 보건소 자료들을 불법 폐기할 것도 요구했다. 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진술 조서를 확보했다. 그래서 이 진술 조서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이거를 오늘 밝혔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강제 입원 의혹은요, 2012년도인데 친형 고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라고 하면서 성남시청, 분당구 보건소, 그리고 보건 관련 공무원,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강력히 지시를 해가지고 직무관리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요,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2020년
대법원 에서 무죄가 확정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장영하 변호사가 이러한 진술 조서를 새롭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진술 조서에 나타난 새로운 이 팩트를 가지고 추가로 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요, 이 정용진 부회장, 예, 멸공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예, 말하자면 정용진 부회장의 용기를 말하자면 격려, 성원해주는 릴레이까지 벌어졌고, 지금 여권에서는 말하자면 불매운동까지 벌이고요. 불매운동을 벌이니까 바이콧, 즉 구매운동까지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지금 말하자면 이 정치적 스펙트럼에 따라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분열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이러는 상황에서요, 재차 오늘 정용진 부회장이 더 이상 이런 뭐라 그럴까요, 멸공 시리즈 중단하겠다, 더 이상은 작업을 하지 않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입장문을 내놓게 된 결정적 동기는 말이죠, 이 상황이 자꾸 악화되니까 한노총 하나의 전국 이마트 노동조합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 여파가 수만 명의 신세계 이마트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미치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된다. 본인 스스로 기업인이라 한다면 이제 그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간 사업가로서 걸어온 발자취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지금 찬반 양론이 가열되고, 이게 이제 정치권이 개입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회사의 여러 가지 크레딧이라든가 이런 데도 좀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노총이 자제하라, 이렇게 입장을 밝히니까 정용진 부회장도 이제 그만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나로 인해 동료와 고객이 한 명이라도 발길을 돌린다면 그 어떤 것도 정당성을 잃는다. 저희 자유로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제 부족함입니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온라인 커뮤니티에 뭔가 또 이상한, 말하자면 이 비판, 비판 이런 합성 사진이 올라왔어요. 뭐냐면 일부 네티즌들이요, 일베 저장소다, 이런 멸공 발언과 관련해가지고 일베 저장소다 그러면서요, 악의적으로 변형된 스타벅스 로고에다가 정용진 부회장을 합성한 사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인 SLR 클럽에 일베 스벅 코리아 용진이 형, 이런 제목이 글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서 작성자가 일베 벅스, 즉 일베 스타벅스라는 말이죠. 스타벅스 일베 벅스 가서 멸공 라떼 한 잔 해야 하나, 그러면서요, 묘하게 고퀄, 즉 고퀄리티 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이 사진 속 그림을 보면 정용진 부회장의 얼굴에 스타벅스 로고를 합성한 것인데, 또 이 로고 아래에 영어로 일베 벅스 커피라는 문구도 또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네티즌 중에 일부는 불매운동 해야 된다, 동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건 도를 넘는 합성이다, 일베가 멸공과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 이러한 비판문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송평인 칼럼인데요, 동아일보의 정용진 이 좋아요, 송평인 논설위원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그동안에 정용진 멸공 논란을 상당히 저는 좋게 해석을 했는데 저의 해석과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시는 분들은요, 이 송평인 칼럼 정용진 좋아요를 꼭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진핑 얘기도 나오고요, 소련 얘기도 나오고 우크라이나 얘기도 나와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제가 바이든의 자유민주주의 연대, 이것은 결국 시진핑이나 푸틴 같은 사회주의를 말하자면 이 확산을 막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가 결국 멸국이라는 말로 대변이 된 것 아니냐,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 정용진 씨도 비슷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수원지검에 말이죠, 이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팀이 지금 많은 법률적 뭐라고 그럴까요, 조치를 공수처에 대해서 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원지검에 있는 김학의 수사팀에 대한 강제적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압수수색 영장에 결정적으로 팩트가 잘못되어 있어요. 어떤 팩트가 잘못되어 있느냐? 거기에 파견 나가 있던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 1부장 검사, 그 다음에 김병목 부산지검 검사, 이 사람들은요, 작년 3월 달에 파견 근무가 끝나서 원소속적으로 돌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달에 이 공소장 유출 사실을 수사한다면서 이
대검에 있는 이메일, 네오 메신저, 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 이 압수수색 영장에 원소수로 파견됐던 이 임검사, 그 다음에 김검사 두 사람이 거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검사 두 명이 말이죠. 이 허위 사실을 쓴 영장 청구서를 공개하라. 공수처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공수처가 말이죠. 대한민국 최고의 사실상의 수사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 엉터리,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이 정도 실력 없으려고는 여러분들 생각이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엉터리 영장으로 법원까지 기망했다. 이것이 수원지검 수사팀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압수수색에 포함된 경위를 알려달라고 주장을 하고 공수처에 사건 자료 열람 등사를 신청했습니다.